자,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제가 우리 특히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몸도 주님의 피로 사신 거고 영혼도 살리셨는데 이제 남은 생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어때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인도 그렇고 형제자매도 그렇고 직분을 맡고 있는 임원들도 그렇고. 물론 그 몸이 아픈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약한 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신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3번 기도했는데 안 나았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 가운데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순교당할 때까지 그 병 안 나았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이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절제를 못해서 우리가 건강을 해치고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교회까지도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 그 건강에 관계된 거 많지요. 뭘 먹어야 되느냐. 근데 뭘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 먹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것이 좋다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는 좋은데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체질이 다 다르거든요. 야채가 좋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생선이 좋다,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뭐가 좋다라고 하면 막 유행 따라가지고 수에 몰려가잖아요. 그런 건 정말 자기 체질에 따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체질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돈 많이 안 들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지요.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그 환경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자, 신발을 벗는 이거하고 그건 이제 영적인 교훈이고요. 신발을 벗는 것이 요즘 굉장히 수도권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요. 사람의 건강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정말 아주 최적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렇잖아요. 신묘막측하다. 오장육부를. 자, 먼저 우리 발부터 보면요. 아까 신발 벗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발이 아치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치형이 아닌 평발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특히 요즘 아이들. 근데 옛날에는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갈 그 무렵에는 평발인 사람은 군대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평발인 사람은 이렇게 걸어다니고 평소에 뛰어다니면은 내 체중을 다 이렇게 그 아치형의 이 구조에 의해서 이 몸을 잘 지탱을 해주면 피곤이 덜 하는데 평발이 되면은 그걸 내 체중을 딱 받쳐줄 수 있는 이 근육이 발달이 안 돼요. 그러면 평발인 사람은 늘 피곤해. 아이들도요, 어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 눕고, 이제 그런 애들이 평발인 애들이에요. 근데 왜 평발이 많느냐? 갈수록 평발이 많아져요. 신발을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비싼 신발들이 많아요. 사람의 발바닥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치형이 이 땅바닥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이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내 몸을 딱 지탱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를 딱 받쳐주는 신발이 나와요. 그리고 신발 깔창이 딱 받쳐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있는 이 아치형의 근육이 퇴화가 돼버린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아치형이었던 사람이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나는데 점점 후천적으로 이게 필요 없으니까 평발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혹시 평발인지를 한번 보세요. 고쳐줘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다른 아이들, 세상 아이들하고 경쟁해가지고 피곤해요. 학습 능력도 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신발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도 한 20년 동안 누가 선물로 줬어요. 한 30만 원짜리 신발 깔창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한 번 했죠. 제가 돈 주고 사지는 않았어요. 그 사업을 하는 형제님이 굳이 선물을 하더라고요. 이게 3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한 20년 신고 다녔죠. 근데 그게 건강은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그런 문제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개는 여러분 그 동물 있죠, 동물. 동물들을, 야생 동물들은 전부 다 신발 신어요, 안 신어요? 땅에 그냥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15억 번 정도 심장이 뛰면은 죽어요. 미리 죽지는 않아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있죠. 흙 밟아요, 안 밟아요? 어디서 살아요? 아파트에서 살죠. 아파트나 이게 아스팔트나 전부 다 땅속에 있는 그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자유전자, 마이너스를 띤 음전기를 띤 자유전자라는 것을 다 차단해버려요. 합성고무가 19세기부터 만들어졌는데 이 합성고무로 만드는 운동화, 구두, 신발, 모든 신발이 땅을 밟으면은 땅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몸에 올라오지 못하고 절연이 돼버려요. 근데 그 자유전자라고 하는 땅 속에 있는 무진정한 자유전자는 대기권 위에 있는 전리층에서 그 음전기를 띤 자유전자가 땅에 번개나 내성을 통해서 쏟아지고 태양광을 통해서 쏟아져요. 그래서 이 지구의 지표에는 무진정한 셀 수 없는 음전기를 띤 자유전자가 많대요. 그 자유전자가 뭐냐? 도체만 되면은 만약에 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도체만 되면은 마음대로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게 자유전자예요. 근데 그 자유전자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마이너스를 띤 자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전자가 사람의 건강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2010년도와 2013년도에 전 세계 유명한 심장 전문의, 미국의 심장 전문의, 그 다음에 전기공학자, 이런 분들이 합동으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건강과 땅에 있는 자유전자하고 무슨 건강에 관련이 있느냐. 근데 이제 그걸 실험을 실제로 해본 겁니다. 실험을 했는데 그 논문이 한 20편 정도가 2013년부터 쏟아져 나왔어요. 그 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대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한 의과 공부를 한다든지 물리학 공부를 한다든지 전기 공부를 해도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알려진 게 한 12년 정도, 1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써놓은 책이 바로 뭐냐면은 어싱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칠판 쓸 수 있어요? 펴놨어요? 꽂으면 돼. 한번 꽂아줘 보세요. 돼요? 네. 뒤에 보여요? 좀 크게 됐어요. 이제 이 어싱이라고 하는데 이 어싱이 우리말로 해석은 접지예요. 땅하고 접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몸의 신체를 땅하고 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전기 콘센트나 이렇게 여기에 손을 만지면 우리 몸에 전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해요. 감전돼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이 피부는 절연체가 아니고 도체예요. 전기가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발을 벗고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야자 매트로 등산로에 보면 깔려 그거 밟으면 안 돼요. 낙엽도 밟아도 안 돼요. 흙 있잖아요. 흙이나 나무 뿌리나 바위를 이렇게 딱 맨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이게 도체예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무진장에 많은 자유전자라고 하는 이 자유전자는 음전기를 띤
음전기입니다. 마이너스를 띤 자, 음전기를 띤 전자예요. 전자. 자유전자. 근데 이것은 도체로 마음대로 이동해서 다니는 전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 몸에 올라와야 좋냐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건강에 질병이 생기는데 96% 적게는 한 90%예요. 원인이 활성산소랍니다. 사람이 빨리 늙어요. 나이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저분이 나이가 얼만데 좀 젊어 보이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늙어 보이네? 사람의 노화는 그 원인이 이 활성산소입니다. 근데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동차가 굴러가면은 거기에 엔진에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굴러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산물이 뭐예요? 매연이요. 그러면 우리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느냐? 이번 성경 강연에 제가 이틀째 어제 그젠가 말했죠. 여자에게서 어머니, 외할머니 그 위에 여자에게서 남자나 여자에게 이렇게 유전이 되는 미토콘드리아 이야기했죠.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은 60조개면 60조개가 있어요. 모든 세포핵의 밖에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예요. 그 발전소는 우리 몸에 포도당이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에너지로 쓰는데 그 포도당을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발전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 부산물이 뭐냐?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이로운 활성산소가 있고 해로운 활성산소가 있는데 해로운 활성산소의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이 활성산소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여러분 아시죠? 상처 나면 이렇게 하면은 막 거품 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몸에서 어떤 상처가 난다. 그러면 과산화수소 사서 안 발라도 그 상처에 우리 몸의 활성산소 중에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상처를 소독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건 이롭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활성산소가 문제예요. 활성산소가 질병의 96%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의 종류가 과산화수소예요. 자, 이 과산화수소의 화학 반응 기호가 H2O2예요. H2O는 물이고 H2O2는 과산화수소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산화 라디칼입니다. 이거 몰라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게요. 수산화 라디칼. 수산화 라디칼의 이 분자 구조는 바로 뭐냐? OH예요. 산소하고 수소 원자가 하나씩 들어있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초과산화 이온이에요. 초과산화 이온. 이 초과산화 이온의 분자 구조가 이거 뭘로 지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 두 개예요. 한 번 더? 네. 자, 수산화 라디칼, 초과산화 이온. 근데 이 두 개가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인데요.
근데 이것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산화 라디칼이잖아요. 수산화 라디칼에 OH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산화 라디칼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가운데 가에 이제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항상 이렇게 두 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항상 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성질이에요. 전자가 플러스 전자를 띄는 거 마이너스 전자를 띄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짝을 이루려. 근데 여기에 플러스가 딱 하나 있어요. 짝이 없지요. 이게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음전기를 띤 전자를 어디서 하나 뺏어와야 돼요. 근데 활성산소가 한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정상세포에서 음전기를 띤 걸 하나 뺏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뺏긴 그 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돼요. 그럼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합니다. 80일이 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거의 다 없어져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세포 분열을 비정상적인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세포가 증식이 잘 돼요. 암세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의 원인이 이 활성산소.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초산화 이온이라는, 초과산화 이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초과산화 이온이 O2지요. 산소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뺏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 세포는 비정상적이 돼버려요.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질병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 의사나 전기학자들이 이 접지하고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뺏었죠? 이걸 뺏으죠? 정상세포에서 뺏어버려요. 그러면은 정상세포에서 마이너스를 띤 음전기를 뺏지 못하고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이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에서 딱 뺏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활성산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게 정상세포에서 음전기를 하나 다 뺏었잖아요. 뺏으면은 활성산소는 소멸돼 버려요. 문제는 뭐냐면은 활성산소는 없어졌지만은 그 활성산소가 계속 만들어지고 정상세포에서 음전기를 뺏어온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정상세포에서 이걸 뺏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는 무진정한 자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유전자가 음전기를 띤 자유전자예요. 그럼 땅에다가 이렇게 발을 밟으면 땅에 있는 자유전자가 도체인 이 발바닥을 통해서 올라와요. 올라와서 내 몸에서 생긴 활성산소, 정전기도 우리 몸에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전부 다. 양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자유전자 음전기를 띤 자유전자가 올라오면 활성산소 중화가 돼서 없어지죠. 정전기가 없어지죠. 정전기가 당신의 몸을 망칩니다. 정전기가 굉장히 또 해로워요. 활성산소도 해롭지만 이 정전기도. 근데 이 맨발 걷기를 땅에 딱 밟고 맨발 걷기를 하면은 이 정전기와 활성산소가 해결이 돼요.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느냐?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한 40분, 1시간 정도 하면 더 좋고요. 자, 이제 이 원리에 의해서 맨발 걷기를 하면은 암 환자가 나서요. 이것을 이제 책을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박동창 박사인데요. 폴란드에 은행을 4개를 가지는 경제학자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에 간 수치, GOT, GPT가 100까지 올라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당신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우연히 봤대요. 근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어떤 남자분인데 간암 말기 환자예요. 근데 병원에서 그 의사가, 담당 의사가 한 달 살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고 한 달 삽니다.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았어요. 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맨발 걷기 하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에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청계산에 텐트를 치고 그냥 집에서 먹을 거 갖다 먹고 거기서 그냥 맨발 벗고 살았대요. 이제 한 달 후면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죽어요. 2달이 지나도 안 죽어요. 석 달, 6달이 돼도 안 죽어요. 근데 이상하게 컨디션은 좋아져요. 혈색도 좋아져요. 근데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청계산에서 그냥 맨발 걷고 다녔어요, 흙밭을.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장례식 치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혈액검사, MRI 뭐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암세포가 소멸됐어요. 그래서 암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이 박동장 박사가 보고 야, 맨발 걷기 하면은 뭐가 좋아도 좋나 보다. 그래가지고 폴란드에서 자기 간 기능 수치가 높아지니까 맨발을 벗고 산에 갔어요. 2개월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GOT, GPT 수치가 40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런 원리를 모르고 맨발 걷기 하면은 발 자극을 지압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네이처 뭐 이런 논문, 잡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 어싱하고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조사해보니까 한 20여 편의 논문이 있더래요. 그걸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책을 썼어요. 3권인가 썼습니다. 제가 근데 작년 10월 19일 날 우리 전도연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처음으로 그 책을 인터넷으로 선물을 해왔어요. 저는 그 책을 이틀 만에 다 봤어요. 맨발 걷기의 기적. 근데 이제 이런 원리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맞다. 10월 19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해가지고 효과를 본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딱 누우면은 한 5번, 6번 깨요. 그렇다고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 나이 정도 되면 남자는 전립선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잠이 깬 거예요. 깊은 잠을 보니까 낮에 이렇게 전도연 활동하려면 피곤해요. 그런데 이거 한 2달 정도 하니까요. 물을 많이 먹거든요. 적게 먹으면 딱 잠을 잤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요. 5번 깼던 사람이 피곤이 덜해요. 제가 다른 데 전도 집회 가면은 오후에 꼭 한 30분 정도는 누워 잠을 자야 저녁에 집회를 해요. 어떤 경우는 그걸 안 해도 전혀 피곤치를 안 해요. 그 외에도 제가 우리 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여기 가까운 경기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왔어요. 목사님이 그때 집회 와가지고 가르쳐준 이 어싱을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도 소개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2개월째 하고 있는데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그래, 무슨 불치병? 이제 보니까 나는 불치병이라서, 그 목사님 건강한데? 무슨 불치병이 있었지? 근데 불치병 해가지고 20년 동안 고질병, 불치병이었던 발톱 무좀이 났어요. 그러더라고. 그 외에 어떤 당뇨 환자는 14년 동안 당뇨약을 먹었는데 맨발 걷기하고 당뇨약을 끊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뇌졸중, 뇌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또 뭐 5가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휠체어에 타고 다니고 병원에서, 집에서 누워있고 대소변 받아냈어요. 근데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대전에 개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황토 한 10몇 킬로 그 소주회사 회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깔아놨어요. 맨발 걷기 하라고. 근데 그 할머니를 거기를 모셔가지고 부축을 해가지고 휠체어만 타고 난 할머니를 삐죽삐죽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인가 2달인가 했는데 걸어 다녀요. 그래서 그 KBS 그 생로병사 PD가 물어요. 할머니 맨발 걷기 얼마나 했어요? 얼마 했어요? 맨발 걷기가 뭐가 좋아요? 나 맨발 걷기 해가지고 돈 많이 받았어요. 뭐가 좋은데요? 제가 대소변 받아내고 휠체어에 타고 다녔는데 아들이 하다 하라 그래서 했는데 나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저 밑에서부터 100m 넘는 그 길을 혼자서 부축도 안 하고 걸어가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특히 자매님들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해봐도 뭐 원래 건강하니까 표도 안 날 거예요. 그래도 건강해도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한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흙이 보이면은 저는 그래요. 차를 타고 가다가 흙이 보이면은 야, 저기 신발 벗으면 좋은데.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막 쳐다보고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뭐 맨발 벗고 그러냐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는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아이고, 신발 벗으면 참 좋은데, 건강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광주교회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그걸 원장이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덴마크래요. 덴마크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절대로 장난감을 안 사준대요. 근데 아이들이 장난감, 아무리 비싼 장난감도 딱 가지고 놀면 일주일이면 실증되고 쳐다보도 안 해. 근데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놀면은 몇 시간이고 집중을 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흙 속에 마이코박테리엄 100K라고 하는 그 박테리아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몸에 이렇게 피부에 붙으면은 아토피가 없어져요. ADHD가 없어져요. 그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 있죠.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도 없어져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돼가지고요. 지금 전국에 약 1000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인조잔디 걷어내고 운동장을 흙으로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등교할 때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맨발로 걷게 해요. 맨발로. 근데 덴마크의 그 어느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덴마크 엄마들은 아이들 밖에 나가 놀라고 보내고 옷에 흙을 묻혀와도 오히려 그걸 안 빨고 해놓고 그 흙 묻은 옷을 여러 번 입게 한대요. 왜? 옷에 묻은 흙에 좋은 미생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 아토피가 없어지고 ADHD도 없어지고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거 없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한국에 딱 와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백설공주 옷을 여자애는 입히고 뭐 황태자의 옷을 입혀가지고 다 신발 신고 나가더래요. 근데 이제 이 덴마크 기자가 따라간 거예요. 자, 저기 어디로 데리고 간가? 흙밭에서 마음대로 뛰어놀도록 덴마크 같이 하는가? 근데 가봤더니 어디 공원이나 가가지고 사진 찍더래요. 그리고 그 옷
그대로 흙도 만지지도 않고 그대로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서 흙을 묻혀오면 왜 흙 묻혀왔느냐고 때린대요. 세계에서 제일 흙을 싫어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마이코박테리엄 백케이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닿으면은 이 뇌에서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놀면은 재밌고 행복하니까 집에 들어오라도 안 들어오고 노는 거예요. 장난감은 금방 실증내버려요. 그래서 이 맨발로 흙을 밟는 그것이 어른이고 아이고 굉장히 건강에 좋고, 이 발 운동이 바로 뇌 운동인데 다른 데서 뇌로 전달되는 속도보다도 발바닥에서 신경이 전달되는 속도가 280배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발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뇌발달이 많아져요. 쥐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흙에서 마음대로 놀고 먹이를 줬어요. 한 달 동안.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접지가 안 되는 저련체에다가 쥐들을 가다 놓고 먹이를 마음대로 줬어요. 똑같은 먹이를 줬어요. 한 달 후에 이 흙에서 놀고 있는 쥐의 뇌파 검사를 해봤어요. 해마가 커진 거예요. 해마가 뭔지 아시죠?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이 학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부위입니다. 해마가 커졌어요. 근데 이쪽 쥐를 보니까 해마가 줄어든 거예요. 치매 걸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그게 약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장기 기억으로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는 잘해요. 근데 최근에 일어난 일은 몰라요. 그래서 흙을 많이 밟고 흙을 가까이 하면은 치매도 치료가 되고 예방되고 되고 줄어들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가에서, 일본이나 선진국가에서는 아이들을 흙을 가까이 하게, 맨발로 땅을 걷게,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을 기르고 학습 능력을 뛰어나게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세상의 경쟁에서 그 세상 아이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주 어린이집에 학부모 교육을 했어요.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영상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어요. 생로병사 나중에 그걸 전부 다 보면 좋겠어요. 근데 생로병사 5분짜리를 만들었어요. 이 맨발 걷기 하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지금 대구에 이 1000개 정도 되는 전국에 교장 선생님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아이들을 맨발 걷기를 아침에 등교할 때 딱 하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져요. 아토피 환자가 그 학교는 없어요. ADHD, 분노 조절 이런 아이들도 없어요. 그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유행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신 자매님들 한번 시도해 보면은 누가 하란 말 안 해도 하게 될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시겠어요? 생로병사에 나와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아마 동기유발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발에 벗어던지고 발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맨발을 주목하라. 10년 전부터 슈퍼를 갈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일상생활을 맨발로 다닌다는 이영욱 씨.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지방간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바로 입원을 하라는 그런 하나의 판정까지 받을 그런 단계까지 갔었어요.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10년. 맨발로 산에 가고 맨발로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에는 갑자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당뇨약도 안 먹고 모든 약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흔히 맨발로 흙길을 걸으면 피부에 안 좋은 세균이 닿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강하고 피부에 상처가 없는 분들은 우리 땅이 주는 그런 세균의 감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갇혀있는 신발이나 땀에 젖은 양말 등에서 발견되는 세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땅,
에서 오는 세균들보다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사연도 가지가지다. 교통사고 났는데 허리가 너무 이렇게 집에가 잡으니까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교통사고 났는데 가보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어요. 어머니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 한 걸음 한 걸음에 말 못할 사연이 묻어나는데 이들이 매일 이곳을 찾는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다. 어디가 아프셨어? 어디가 아프셨다며? 저는 뇌경색, 뇌졸질, 혈압, 당뇨가 다 한꺼번에 왔어요. 맨발 걷기 하니까 좀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면이 그렇게 도움이 됐어요, 어머니? 이게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비쩍비쩍하고 그 내 아들이 붙잡고 다니고 한 달간은 배수변도 잘 못 가리셨어요. 이제 그런 것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혼자 저 밑에서 입구에서 여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어오는 것만 해도 놀라운 거죠. 경사진 곳을. 그리고 이제 마음도 굉장히 행복해지시는 것 같아요. 발병 직후엔 휠체어를 타고서야 간신히 거동했던 어머니. 편합니다. 이제는 순례하듯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들에겐 기적으로 다가온다. 사람이 땅하고 맨발로 접속을 하면 몸의 기운이 정화된다는 걸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병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마음의 오래된 기억들이나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정맥 시술도 2번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한 20-30m 경사진 데를 갔다가 호흡이 차가지고 걷질 못하고 그랬는데 맨발로 한번 걸어보니까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리량을 늘리고 그래서 이제는 뭐 많이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좋아졌죠. 지난 3월부터 전교생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아이들은 등하교 시간, 점심시간, 체육시간 모두 신발 없이 생활하고 있다. 교장은 왜 맨발 걷기를 제안했을까?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체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많이 또 힘든 업무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하니까 여러 곳에서 재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병원 시술에 지지 않고 내가 뭔가 건강을 챙겨야 되겠는데 그러던 중에 이 맨발 걷기를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몇 달을 꾸준히 하니까 그 좋지 않던 몸의 그 상태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도 몸과 마음과 머리가 계속 또 맑아지는 정말 이거 좀 엄청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맨발 걷기는 아이들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올라가고 성격이 난폭했던 아이는 온화해지는 등 정서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가고 기분도 좋아지고 맨발로 달리기 시작도 하면서 재밌게 노니까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진 것 같아요. 맨발로 흙길을 맨발로 밟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가 열어진 것 같습니다. 관계가 풀리니까 친구들이 서로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자,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맨발 걷기에 대한 어떤 그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치유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광주에 그 비엔날레라고 하는 그 박물관인데 거기에 그 편백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그냥 맨발 걷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한 사람 부부가 그 아내가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했대요. 근데 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맨발 걷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가 다 나서 약을 안 먹어도 낫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마다 신발 벗어대요. 건강에 좋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그 수도권은 아니지만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포항 쪽에 이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꼭 산이 가장 숲속이 걷는 게 이제 그늘도 지고 좋아요. 근데 이 어싱이 제일 잘 되는 곳이 바닷가
축축한 그 모래바다. 그게 접지가 제일 잘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숲속길이고, 비 오는 날 제일 좋고요. 비 오고 난 다음 날 땅이 촉촉할 때, 그게 전기가 제일 잘 통해요.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가장 잘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꼭 숲을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위에 학교 있죠.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는, 근데 그 학교 운동장은 낮에는 못 들어가요.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광주교회 옆에 매곡 초등학교에 있는데 거기 문을 닫아놔도 이렇게 열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운동장 몇 바퀴 이제 낮에 못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맨발 걷기를 합니다. 좋은 게 잠이 잘 와요. 깊은 잠을 자요. 이명이 있는 사람도 이명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녀들한테 이 맨발 걷기를 억지로 막 하라고 해서는 오히려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이거 맨발 걷기 하면 정말 기분 좋다, 행복하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하면은 온 가족이 아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돈 안 들이고 비싼 음식 안 먹고 건강을 만약에 챙길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돈 안 드는 일이에요. 시간은 좀 걸려도. 이상입니다.